1월 13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정말 오늘 아침 날씨가 굉장합니다. 정신이 버쩍 들 정도입니다. 오늘 강원도 대부분 지역이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원주 지방의 기온이 영하 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영하 3도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내일 아침 영하 13도까지 예상됩니다. 당분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건조주의보까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지급 소식 먼저 들어보고요. 또 원주시 인구가 도내 처음으로 36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원주시 인구 현황과 증가 추이에 대해서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히 좀 분석해 보고요. 또 강원도의 대표적인 사액서원 중 하나인 원주 칠봉서원이 최근 복원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된 지 7년 만이라고 하는데 원주 칠봉서원 복원 소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의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대거 확충됩니다. 원주시는 2024년까지 공공도서관 3곳을 신축할 계획이고 현재 5곳인 원주 지역 공공도서관은 총 8곳으로 늘게 됩니다. 서부권에는 원주 기업도시 샘마루 도서관이 올해 11월 완공 예정이고 동부권에는 태장동 행정문화복합센터 내에 태장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북부권에는 태장 2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북원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28일까지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영농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창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평창 평화봉 숲길 조성 기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평창군은 2018 평창 평화올림픽의 유산 평창 평화봉의 기념 상징화와 천년의 주목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동부지방 산림청과 지난해 1월 공동 산림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초로 평화의 산봉우리 발왕산 정상에 평창 평화봉 기념 전망대를 설치하고 숲길 7.2km를 평창 평화길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와 횡성에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시작이 됐고 횡성군은 오는 17일부터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소식은 원주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김명선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 굉장히 춥죠? 그렇습니다. 네. 어디 지금 뭐 따뜻한 곳에서 전화 받고 계신 거죠? 예, 아침에 시위 현장 나갔다가 벌써요.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원주 횡성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이 군 소음 문제로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도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원주 횡성 지역 군소음 갈등 상황 먼저 좀 간단히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가 2017년 4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갈등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피해와 그렇죠. 가해의 형태인 것인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활동을 해오다가 2020년의 12월에 군소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이제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보상
절차에 따라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 보상 이전에 근본적인 소음 해소를 위해서 그것이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에 저희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블랙이글스 해체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이 내뿜는 그 유해한 연막에 대한 것들에 대한 유해성 조사와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면서 1년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그동안 여러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좀 짚어봤고요. 긴 세월 투쟁 끝에 그나마 이제 피해 보상금을 일부 지급받게 됐는데 오늘은 보상금 문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 횡성 내 피해 지역 일단 얼마나 됩니까? 뭐 지역으로는 원주로는 태장동과 우산동 네. 그리고 소면 그리고 호저면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구로는 한 2만 6천 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횡성 지역은 가담리, 모평리, 그다음에 곡교리를 포함한 그 29개 횡성읍의 29개리 전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인구로는 횡성이 1만 6천 정도 그리고 그래서 원주 횡성 합쳐가지고 4만 2천 명이 넘습니다. 굉장하네요. 예. 그럼 이번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이 지역이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원주 지역 지금 4개 지역, 횡성읍 전체 29개리가 다 포함된. 네. 이 구역별로 또 지급받는 보상금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죠? 예, 다르죠. 일단 소음 정도에 따라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통해서 1종 지역을 선을 긋고 그리고 2종 지역에다가 선을 긋고 3종 지역에 선을 그어서 그 3종에 해당하는 소음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이제 3만 원을 월 3만 원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종 지역을 선을 그어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한 분당 4만 5천 원, 월 4만 5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1종 지역으로 해당되어지는 곳의 분들은 월 6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보상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다 보상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입 시기, 그다음에 근무지, 또 사업장 거리에 따라서 그 감액 기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고 그리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네. 그러면은 소급 적용됩니까? 이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기간은? 예, 작년에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올해 8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올해 소급돼가지고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소급 적용돼? 1년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 거 올해 거 합쳐서 8월에. 예. 네. 그럼 가구당 지급인가요? 인당 지급인가요? 인당 지급입니다. 인당 지급. 네. 특히나 또 극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가장 인접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결과에도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뭐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어요. 3종, 1종, 2종 따라서도 보상금이 달라지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게 소음이 나는데 담벼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이 그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이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만족스러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특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횡성 지역은 다른 군용 비행장하고 틀리게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저공 비행을 통해서 급 강하, 급 하강, 급 선해, 강한 출력으로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는 것이 주둔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의 소음 정도가 틀립니다. 네,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것이 큰 이유를 갖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습니까?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심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횡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 산업이 축산업인데 산업인데 그 한우가 조산을 한다든지 유산을 한다든지 사산을 한다든지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그다음에 성장에 저해되는 소음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횡성 지역에도 한 7개 학교가
전부 소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또 지역에도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런 체감으로는 1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측정한 것에 의하면 3종에 속해 있다든지. 금액이 뭐 거의 배가 차이가 나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러면 1종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이 4만 1종이 한 2천 명 중에? 저희 횡성 지역, 이제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잘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횡성 지역 같은 경우에 16,000명 중에 240명이니까 한 3% 될까요? 아주 특히 제한된 그 활주로 옆에, 활주로 바로 옆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2종, 3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나마 1종도 얼마 안 되네요. 네. 예, 거의 없습니다. 이 보상도 처음이죠, 이렇게 지급되는 게? 그렇죠. 그전에는 저희가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나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5년치를 에 대한 소송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 승소를 하면서 소송 배상을 받았는데, 이제는 군소음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소송할 필요가 없이 나라에서 그 대상 지역을 측정을 한 다음에 1종, 2종, 3종으로 그렇군요.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고시 지역 확인이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고시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그 보상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인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소음 지도입니다. 그 소음 지도가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계실 분들도 많으시겠나요? 많죠. 많은데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터넷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라 하신 분들은 아예 모르는 상태이고요. 대부분 또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많기 때문에 설명회도 했지만 설명회도 뭐 5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접근 자체가 어렵고, 또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주소를 갖다가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로는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조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접속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도 해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어떤 소음과 관련된 부분의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방부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확인도 안 되고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어디에 좀 문의를 하면 될까요? 일단 가까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또 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나 군에서는 이제 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면은 아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횡성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 하는 거죠. 예, 어떻게 신청합니까? 예, 그 안내 그 신청서가 따로 되어 있고요. 그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지정된 곳에서 주민, 그 피해 지역 주민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동사무소,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체육관,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구비 서류 같은 거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일단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뭐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부터 또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재산적인 피해 문제, 또 횡성이 대체적으로 그 한우를 많이 키우고 있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피해 보상 문제 등 앞으로 점차 해결될 문제가 더 많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차차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앞으로 뭐 이대로 만족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어떤 좀 대안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근본적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사는 분들이 40여 년 동안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지만 그냥 나라를 위한 일이니 또 안보를 위한 일이니 그냥 참고 살아왔죠.
그런데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그것도 다른 지역도 나라를 위한 것인데 다른 지역도 이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종을 울리고 싶고요. 또 아주 그야말로 뭐 쥐꼬리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아주 적은 보상금으로 우리 모든 그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뺏기고 포기하는 듯한 그런 요구하는 듯한 그런 저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투 역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장 지금 소음의 원인이 되는 블레이그스만큼은 해체를 요구하고 끊임없이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투력과는 관계없이 최고의 조종사들이 고개를 위해서, 고개 비행을 위해서 와 있는 건데 또 그분들이 사상자도 생기고 추락하기도 하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이런 피해를 주면서 굳이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내뿜는 그 유해성 연막이 있습니다. 당 3만 리터를 저희 상공에 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650드럼 정도의 200리터짜리로. 그런데 그 유해적인 그 유해 물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그 영양도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성분 조사를 지금 요구해서 어저께 부대를 방문해서 그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사전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그 요소들을 저희가 피해가기 위해서 또는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예, 앞으로 이제 보상 문제도 좀 개선이 되고 또 피해 겪는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피해도 좀 개선될 수 있길 좀 기대해 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네, 걸리나요? 앞으로 들어볼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원주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김명선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인구가 3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원주시 인구 증감 추이와 현황에 대해서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인구가 36만 명대에 진입했는데 원주시 인구는 계속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네, 원주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36만 명대에 진입했는데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36만 1,06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4년간 총 6만 이상 인구가 늘면서 연평균 4,300여 명 증가한 셈인데요.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하고 기업도시가 조성되면서 다양한 일자리로 전입자가 는 것이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런 꾸준한 증가 추세에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선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5천 명 이상 증가했는데 2021년에는 3천 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외지 인구 유입도 2020년에는 5천 명대 증가한 거에 비해 2021년에는 4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또 원주시 인구 사망 대비 출생이 적어 출산율이 낮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평균 연령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원주시의 평균 연령은 38세였는데 2020년에는 42.6세로 평균 연령이 오르면서 고령화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강경림 인구정책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시 인구는 지금 꾸준하게 증가는 하고 있는데 좀 살펴보면 인구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원주시 인구 지금까지 증가 요인을 보면 전출 나간 사람보다는 전입자가 아직까지는 많은 상황인데 그 이유가 저희가 좀 살펴보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지금 좀 조성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인구 유입이 늘어난 거하고 그리고 광역 교통망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교통 서비스 질도 향상되다 보니까 원주 인근의 강원 영동권이나 충청권에서 전입하는 것도 이유로 지금 저희가 들고 있고요. 주로 유입은 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원주시에서 인구 정책을 어떤 정책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원주시는 다양한 인구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출생에서 사망수를 뺀 인구 자연적 증감은 처음으로 마이너스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역시 마이너스대로 추정되는데 2020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원주시 자연 증감 인구는 마이너스 57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주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가 풍부해지면서 오는 유입인구 덕분인데요. 원주를 떠나는 전출수보다 원주에 오는 전입수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원주 인구 성장의 최대 동력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성장이 이제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자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앞으로의 인구 증가 지속은 한계가 있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청년 인구를 늘리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지원하는데요.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강경림 인구정책팀장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인구 정책의 중심을 출산율이 낮고 그다음에 청년 인구 유출이 지금 조금 들여다보면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인구 정책의 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 출산 축하금이라 했는데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22년부터는 변경돼서 운영되거든요. 그거나 행복아이 청약 통장과 같은 출산 장려 정책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 조성, 육아 종합 지원센터 운영 등 그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 특히나 이제 청년 정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청년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원주시는 청년층의 원주 유출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청년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 청년 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원주시의 인구 추이 변화에 대해서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의 대표적인 사액서원 중 하나인 원주 칠봉서원이 최근 복원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원주 역사박물관 박광식 팀장 연결해서 얘기 듣습니다. 박광식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광식입니다. 예, 원주 칠봉서원이 강원 4대 사액서원 중 또 처음으로 복원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복원 사업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칠봉서원은 조선 중기에 창건된 교육시설입니다. 그곳에는 운구 권천석, 항제 정종용, 구암 한백겸, 관란 원어 선생의 충절과 덕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요. 조선 고종시대 때 이제 서원 철폐령에 의해서 이제 회철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회철이 돼서 저희가 1997년부터 강원의 월 선양 사업으로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토지 소유주분하고 원만하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작을 했었는데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2015년에 이제 저희가 다시 칠봉서원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서 저희가 2015년, 2016년부터 이제 연구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17년, 18년에 이제 발굴 조사를 해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토지 소유주랑 꾸준히 협의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강원도 기념물 제91호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요. 작년에 이제 토지 소유주분하고 협의를 다 완료해서 2020년에 이제 토지를 다 저희가 이제 협의해서 취득을 해가지고 작년 150년이 되는 회철 150년이 되는 2021년부터 저희가 복원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광식 팀장님 전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예. 네, 저희 소리는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를 좀 이어가기가 전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인터뷰를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KBS 원주방송국은 퓨전 FM 97.1MHz로 늘 청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